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여기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을 이제 촬영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반에서는 수업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 반 정도가 수업이 덜 된 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 이게 같이 시험 범위까지 해서 다 올린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고려의 대외관계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는요, 어디와 어디와 어디가 이제 그렇게 우리와 대립을 했었느냐, 거란과 여진과 몽골이었습니다. 맨 처음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거는 바로 거란이죠. 자, 이 거란인데요. 거란은 태조 때부터 우리랑 이제 관계가 있었어요. 이 후삼국 시기 때 해가지고 그때 분열기에 저기 북쪽에 있는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이 발해를 멸망시켜서요. 이 발해의 유민들이 이제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이 고려로 이제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무래도 이 고려라는 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계승했었던 발해를 멸망시켰었던 거란에게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겠죠. 그래서요, 이 태조 때 후뇨 10조 후뇨 10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란을 멀리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란을 적다시했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 거란은 근데 이 우리 고려하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뭐 거란이 뭐 이 고려를 뭐 좋다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거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기 배후 지역, 그러니까 뒤쪽 지역에 적대시하는 나라가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왜냐면 이 거란이란 나라는 위치를 이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그냥 이렇게 더 못 그렸는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거란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크죠. 자, 근데 여기 중국 송나라와도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송과 대립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송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고려가 바로 뒤통수 쪽에 있으니까 얘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느냐, 태조 때 막 낙타도 보내줘요. 그렇지만 우리 태조는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 정종 때 이제 이 거란을 이제 방어한다는 구실로 광군도 조직해요. 광군사라는 걸 편성해 가지고요. 이 광군이라는 이제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좀 비하인드가 있는 그런 부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뭐 거란의 침입을 막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종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종 시기로 왔죠. 이사를 너무 길게 했네요. 이 성종 시기에 이제 거란과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는데요. 거란이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침입이 이제 1차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성종 때인데요. 자, 이 거란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이 배후 지역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 이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소손영이라는 장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옛 고구려의 영토에서 이제 기원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러니 옛 고구려의 영토를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고려에게 압박을 했었던 겁니다. 자, 이 본질적인 목적인 이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희들은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 건너서 송나라와 교역을 하니? 우리랑 이제 교역을 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제 친교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일단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거란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자, 싸우자라는 내부 이제 여론이 뭐 반반이었어요. 싸우자 아니면은 신하의 를 갖추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싸우기에 앞서 이 교섭을 벌이게 됐습니다. 교섭을 벌였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서희인데요.
자, 이 서희 장군이 이 서손영이 주장했었던 바를 이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들과 이제 교섭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고려라는 나라 이름 자체도 우리는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 오히려 우리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옛 고구려의 영토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윽박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실제로 가까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엄마야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걸 자, 자, 이쪽 지역 있죠? 여기 이쪽 지역은 바로 이게 우리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였냐면은 거란이 만들어졌을 때 이 평양 위쪽부터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부터 압록강 지역까지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진족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여진족 애들이 여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다라고 우리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우리는 섬이어서 가깝게 못 지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 소손영은 이제 반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손영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은 두 번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여진족이 있는 곳을 몰아내고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요. 우리에게 압록강의 동쪽의 지역 이 부분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주를 확보하고 영토를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강, 동, 육주라고 부르는 영토까지 우리가 영토가 넓어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동육주를 거란이 그냥 내준 건 아니죠. 왜 내줬어요? 자기네들과 친교 그리고 송나라와의 단교 이런 것들을 요청했었는데요. 우리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송나라와 여전히 친교 관계를 가지고 여진과 이제 그다지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여진애들 여진이래요. 이 거란과요. 자, 거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자, 이 2차 침입이 이제 목종 시기에 있게 되는데요. 자, 목종 시기에 이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그래도 뭔가 쳐들어오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명분이었냐면 이 목종 시기에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계기 자체가 강조의 정변이에요. 강조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강조라는 인물입니다. 강조의 정변인데 이 사건은 좀 이상한 사건이긴 해요. 뭐냐면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경주김씨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김치향과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자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식을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종은 이런 야욕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강조라는 인물을 자기 친위 세력으로 뒀습니다. 근데 강조가 국경 지역을 이제 방어하러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국경 지역에 강조가 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소식이 들려오냐면 목종이 죽었대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럼 강조는 자기가 충성하던 목종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강조는 분개를 하면서 이 복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요. 딱 개경에 왔는데 개경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목종도 살아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강조는 지금 군대를 끌고 들어왔죠. 모양새가 가장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종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적대적인 인물이었었던 천추태후와 김치향 이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목종마저도 폐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현종을 왕으로 올렸었던 사건이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자, 이런 좀 이상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강조의 정변이 있게 되니
이 거란이란 나라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 감히 신하 따위가 왕을 교체하느냐라는 그런 명목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거는요 원래 관념적으로 거란이란 나라가 자기네들이 윗나라고 우리가 신하의 나라 그런 관념을 세워놨었는데 이 내가 지정했었던 이 신하가 이 어디 한낱 그 조그만한 무인한테 지금 왕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쳐들어왔었던 겁니다. 2차 침입은요 사실 내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옹립됐었던 현종이라는 인물은요 나주까지 피신을 가게 됩니다. 몽진이라고 하는데요. 나주까지 피신을 가지만 그래도 2차 침입 때 양규라는 인물이 분전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막 파고쭉지세로 쳐 내려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섭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거란과 교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거란이 요구한 바는 바로 뭐냐면 이 고려의 왕이 이제 입조를 하라라는 그런 요구였었어요. 입조가 뭐냐면 거란의 조정에 나아가서 신하의 예를 갖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는 사실 옵션이 없죠.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란은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거란의 입조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실제로? 안 가죠? 안 가요. 그러니까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거란이 쳐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겠죠? 자, 열심히 우리는 대비를 해서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큰 활약을 벌였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강감찬이고요. 어디서 큰 성과를 거뒀냐면 귀주 대첩이에요. 자,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이제 이들을 크게 물리쳐내게 됩니다. 이로써 이 거란을 물리쳐내게 됐어요. 이 거란을 물리쳐놨다라는 의미는요, 이때 당시에는 매우 큰 의미예요. 이 동아시아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이 최강국이에요. 뭐 문화적으로 제일 강국은 아니고 이제 군사력으로 제일 강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우리가 이겼잖아요. 자, 이기면서 이게 우리 고려는 송나라와 그 다음에 거란과 그 다음에 고려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이런 나라들하고 완전 대등할 수는 없어요. 어쩌다 보니 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란을 형식상으로 4대 관계를 맺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진짜 완전 신하의 나라로서 얘를 갖춘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관념상으로 황제국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 거란 너 황제국 해. 내가 너의 왕 취급해 줄 테니까 그냥 기브 앤 테이크라고 알아두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막 굴욕적으로 막 비굴하게 뭔가를 막 더 세금도 내고 막 이런 거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등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후부터는 그래도 이게 거란과 뭔가 이게 이 4대 관계라는 어찌 보면은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얻게 되면서요. 이때부터는 좀 뭐라 그러죠? 나라가 평온해집니다. 안정기를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제 되면서요. 내부적으로는 특히나 이 고위 관료층이 문벌 귀족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벌 귀족층이 크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보수화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도 이제 분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이 숙종 시기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여기 파랗게 쫓겨났었던 애들 있죠? 여진족 애들이 우리 고려를 막 한 번씩 쳐들어와요. 야, 얘네들 이제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막아야 되겠죠? 얘들을 이제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거, 좀 토벌을 하려고 이제 공격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집니다. 여진족 애들은 기병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병이에요. 좀 상성이 잘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게 됐는데요. 숙종 때 이들을 토벌하러 윤관이 이제 출격하게 됩니다. 윤관 또한 처음에는 져요. 근데 이 윤관은 아예 부대를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별무반이었어요. 별무반은 이제 세 병종입니다. 뭐냐면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 뭐 이런 애들인데요. 뭐 기군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고 보군은 보병이고요. 항마군은 이게 이 승병인데 뭐 승병이라고 알아두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윤관은요, 이게 숙종 때 윤관이 뭐 이렇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 예종 때 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토벌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동북쪽이에요. 구성을 쌓는 겁니다. 동북쪽을 이제 막 파죽지세로 여진 쪽을 막 몰아내가지고요, 이만큼을 개척하게 돼요. 자, 엄청나게 많이 개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동북구성은 지금 현재 없죠. 왜냐하면 이 여진족 애들은요, 삶의 터전을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쳐들어와요. 뭐 3만 명씩 쳐들어오고, 쳐들어오면 동시에 막 빌기도 합니다. 이 고려의 영원한 뭐 신하가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방어하기 어렵다. 특히나 문벌 귀족층에서 특히 고위 관료층군이요, 보수파들이 윤관을 좀 적다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동북구성을 반환하자라는 그런 여론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동북구성이 반환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윤관은요, 너 왜 쓸데없는 짓 했어? 라고 하면서 잘리게 됩니다. 파직돼요. 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 동북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진족들은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세력이 얘네들 맞으면서 이제 큰다고요. 이제 뭔가 되게 분노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력을 결집시켜 가지고요, 예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사이에 얘네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엄청나게 이 거란족까지도 몰아내고, 특히나 송나라가 나중에는요, 송나라랑 연합을 해서 거란을 아예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자, 오히려 이 거란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니까 이 인종 시기에 거란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 내 신하가 되라, 이렇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이때처럼 때려잡았을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신하의 예를 갖춰버립니다. 4대 요구를 금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수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을 했었던 게 바로 인종이라는 이 왕이 아니라 누가 하냐면은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하게 돼요. 자, 이자겸이라는 인물은 왕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인 결정을 하게 되느냐? 왕보다 더 힘이 센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이자겸은요,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입니다. 뭐 한 가지 더, 예종의 장인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뭔가 중복되면서도 또 이게 인종보다 더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가족 관계상으로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종 같은 경우에 이자겸 이게 사실상 모든 국가 권력을 이자겸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이 이제 4대 관계를 수락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관점을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왕은 나라가 본인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뭐 피해를 입거나 재산이 없어지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 거죠. 그런 건데, 왕이 아닌 이런 권신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자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의 재산만 늘어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은 나라가 굴욕적이면 어때? 우리 집안만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되지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게 벌어지게 되면 이 나라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집중이 될까요? 왕에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은 왕 또는 무신들, 이렇게 정과를 세우는 아까 윤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자겸은요, 신하의 예를 그냥 갖춰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씩만 확인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8페이지네요. 거란의 침략을 막고 국제관계에 안정을 꾀하다라고 써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고려 초기의 국제관계라고 했는데요.
태조는 아까 거란을 적대시하고 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국의 한족과 왕조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송나라예요. 자, 그리고 북방 여진에게는 뭐 회유와 토벌 뭐 이런 것들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태조 이어서 정종 시기에는 광군을 편성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뭐 거란의 침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명목이기도 하지만 이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좀 더 컸다라고도 봅니다. 자, 이 밑에를 보겠습니다. 거란의 침략과 극복 정벌 뭐 이 부분은 아까 다 설명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침입 말 그대로 서희가 이제 외교談판을 벌여서 뭐 했다?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라고 하고요. 2차 침입은 강조의 정변으로 이제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종이 튀어요. 나주로 이제 피란을 가져. 자, 이거 뭐 고을이 자체방어하고 전열을 정비했다. 뭐 양규의 분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내용, 여기에는 교과서에 써 있지 않네요. 이 원래 고려 왕이 거란의 조정에 나아가는 것을 약조하고 얘들이 돌아가거든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약조를 지키지 않자 한 번에 또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차 침입,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됐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을 물리치고 나서요. 이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는데 이 여진족 애들하고도 이제 또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는 여진이에요. 자, 여진족들은요. 이제 고려의 조공을 바치면서 복속할 것을 그렇게 이제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소빙기설이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날이 추워지니까 애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들을 때려잡으려고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종 때 이제 문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진족 애들이 반환 요구와 그다음에 방어가 어렵다는 그런 구실로 이제 이거는 반환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원적 국제질서, 황제국 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고려, 거란, 송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대신에 뭐냐면 이게 완전 대등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 거란과 공식적인 사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신하예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신하는 아니고요. 너 왕해, 너 황제해. 내가 그냥 이게 그 지위상으로는 그냥 왕 할게. 그렇지만 나한테 터치하지 마. 거의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뭐 고려를 완전히 우대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그냥 대등한 존재로서 인정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송나라도요, 이 고려가 되게 부러웠던 나라예요. 그래서요, 되게 최고 대우였었던 뭐 이 국신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국신사로 대우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도요, 이 뭐 거란의 이 왕국이다 이게 황제국은 이게 뭔가 제후국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거란 같은 경우는 고려를 뭐 제후국으로서 이 형식상으로는 인정한다라는 건데 이 고려 또한 이 내부적으로는요 황제국 체제였어요. 뭐냐면 황제가 있으면 뭔가 제후국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냐면은 여기 여진족 애들과 그다음에 탐라국이었어요. 이런 애들도 우리도 이제 제후국을 거느린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황제국이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게 바로 이 자국 중심의 국제 관계에 이제 황제국 체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외왕 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바깥쪽으로는 왕을 칭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이제 칭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왕의 복식, 용어, 의례 이런 것들 또한 중국의 황제랑 동등하게 내가 말했었죠. 이 고려의 황제는 노란색 옷 입어요. 황금색 옷. 자,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칭호도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짐은 어떠노라 뭐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황색포 뭐 이렇게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자체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죠. 자, 그래도 주말에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안 어려워요. 자, 수고했습니다.